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 한 해 2020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해외 종목은 뭘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이 종목들 2021년에도 가지고 있어도 될까? 라는 궁금증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 어느 전문가도 100%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 외신들, 또 전문가의 의견들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 예탁결제원 세이브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국내 투자자분들 쉽게 서학개미라고 할게요.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담고 있었고 또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새롭게 사들였는지 이 두 가지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비슷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1위부터 5위까지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같고요. 6위부터 10위까지가 살짝 순위나 아니면 종목에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후딱후딱 테슬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단연코 1위입니다. 순매수 결제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보관 규모로 봐도 그렇고 단연코 1위인데요. 그냥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금 보관 금액이 74억 달러 정도가 되고 2등하고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또 순매수 결제로 봐도 2배의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많은 서학 개미들이 사랑했던 테슬라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경고음이 좀 들리기 시작했죠. 너무 과열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건데 사실 이 테슬라로 많은 분들이 백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저만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과열음이 들리기 시작한 게 이 제너럴 모터스,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도요타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도 시총이 더 크다고 해요. 근데 제가 테슬라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판매량이나 실적 같은 부분은 그 시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회사로 보냐 아니면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냐에 따라서 과열됐다 아니다 의견은 좀 나뉘는 편입니다. 플랫폼으로 본다는 거는 이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고 있고 또 태양광 패널도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해 이런 건데 근데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해서 제가 좀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기사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이 기사입니다. 테슬라에서 즐기는 게임이 나온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제 테슬라 자동차 안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직 좀 부족한 기술이지만 이게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손을 놓고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전기차 이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때 그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게 또 하나의 매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플랫폼처럼 구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뒤를 이어서 보면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란히 2위에서부터 4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기차 출시한다고 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고 아마존 코로나 수혜주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원래 좀 큰 기업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거 내년까지 가지고 가도 될까요? 궁금하시죠? 전문가 두 분이서 해주신 말인데 꽉 붙들고 있으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올해 S&P 500 지수의 수익률 50% 이상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률 덕분이었다고 해요. 뉴턴 어드바이저스의 마크 뉴턴, BK 에셋 매니지먼트의 보리스 슐로스버그가 아직 이 세계는 팔 때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뉴턴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이 아마존의 최근 상승세를 보면 주가가 3,450달러에서 3,50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은 팡주에 붙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만 애플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인 게 애플은 아마존만큼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싶으면 해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본인은 이 세 가지 종목
그리고 팡주에 좀 붙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슐로스버그도 이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보는 게 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구축한 회사가 이기게 돼 있는데 이 세 기업 모두 그걸 구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기업은 뭐 다른 경쟁사가 등장해서 막 기업이 흔들린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흔들린다면 정부의 규제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바이든 정부 IT 압박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면 지금은 이 IT 기업을 규제하는 것보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 그리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것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애플이 새로운 핸드폰 라인을 출시했을 테고 아마존 계속해서 소매 판매 점유율을 늘릴 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부문 매출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매우 좋다. 아직 팔 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토대로 한번 투자 의견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살짝 쿵 건너뛰었던 엔비디아, 4위의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투자자문사 덱스에쿼티 리서치는 엔비디아의 랠리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담아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강력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비주얼 컴퓨팅 기술, 이게 무슨 기술일까요? 아무튼 그 기술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 중이고 또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GPU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재택근무나 재택 수업에서 이 GPU가 굉장히 수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차를 위한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요런 사업들이 좋으니까 내년에 포트폴리오에 담아봐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올해 엔비디아의 수익률은 약 120%였습니다. 내년에도 과연 그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잭스에쿼티 리서치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이 보관 규모랑 순매수 결제랑 좀 순위나 종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편이에요. 보관 규모를 보면 6위에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그 팡주 관련된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파벳에 이어서 중국의 항서제약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중국 증시 종목 중에서는 보관 규모 탑 10 안에 들었는데 저는 처음 보는 종목이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올랐을까 검색을 해보니까요. 중국 제약사 중에 가장 많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약업체는 사실 신약 하나만 터져도 대박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큰 종합제약사고 또 압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마 제일 중국 시장에서 접근하기 쉬운 바이오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 탑 10에 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순매수 결제에 보면 올해에는 많은 분들의 러브콜을 받진 못한 것 같죠? 이 밑에 있는 거는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라고 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올해 한 43% 이상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코로나19 수혜주들 중에서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 많으니까 특히 나스닥 지수가 그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많이 사고 또 보관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하스프로 보관 규모 9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순매수 결제를 봐도 무려 6위예요, 6위. 자, 이 하스프로 무슨 회사냐? 완구업체입니다. 미국의 완구업체인데 사실 이 하스프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지난 4월 들어서 인기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지난 3월까지는 순매수 결제 기준으로 상위 50위 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1월부터 4월 30일까지의 세이브로 공표 기준 순매수 결제에서 갑자기 막 3위로 오르더니 이렇게 전체 올 한 해 순매수 결제 탑에서도
탑10에도 이름을 올리고 또 보관 규모에도 9위를 기록한 건데 왜 그랬냐? 완구업체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 등 자가격리를 하고 또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장난감 수요, 보드게임 수요 이런 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 몰려갔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보관 규모 탑 10에서 10위를 기록한 건 일본 증시의 유일한 종목이기도 하죠. 또 넥슨입니다. 게임 회사, 잘 알고 있는 게임 회사인데 이 넥슨이 모빌리티와 테크핀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더 이상 게임 분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얘도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관 규모에서는 아직도 많은 투자자분들 또 큰 게임 회사니까 대형주 우리가 쉽게 사잖아요. 잘 모를 때는 대형주, 우량주. 그래서 또 보관 규모에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순매수 결제 탑10을 보면 넥슨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관 규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순매수 결제 탑10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 바로 니콜라와 보잉입니다. 이 니콜라, 테슬라랑 경쟁 구도를 이루느냐 마느냐, 제2의 테슬라다. 참 말이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컸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주가 한창 오르다가 또 급락을 했었죠. 왜냐, 트레버 밀턴의 사기 혐의 또 제너럴 모터스와의 협업 축소로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갑자기 급등하기도 했어요. 이게 왜 올랐던 건가 봤더니요. 이 폴 코스터 JP모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때문이었는데요. 이 폴 코스터는 내년에는 이 니콜라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21년 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니콜라의 수소 트럭 트레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잉의 추락 사건이 있은 후로 보잉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잉의 737 맥스가 다시 날기 시작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날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다시 737 맥스가 잘 팔리고 보잉이 예전의 명성을 찾으면 주가도 오르겠죠.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순매수 결제 탑 10에 오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해외 종목들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슈들 또 내년 전망까지도 살펴봤습니다. 2020년 수익을 거두셨던 분이나 아니면 조금 실패를 하셨던 분들 모두 다 2021년에는 좋은 투자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